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시겠죠? 4만 불을 깨고 하락할 때는 코인 시장이 붕괴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이제 이것도 지나가고 3만 불과 4만 불 사이를 또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웹3, NFT, 다오가 2020년 한 해를 충분히 이끌어갈 것으로 보며 달러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한없는 상승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알고 계신다면 코인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달러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이점이죠. 올라갈 수뿐이 없다. 마지막 남은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의 미래를 금융 화폐 시스템을 이끌어 갈 수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인게코 마켓캡을 보면 1.8조 달러 그대로 있고 비트코인 37,904불이 되겠습니다. 로빈후드의 블라드 테네프 CEO는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새로운 암호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로빈후드도 자신의 플랫폼에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매우 자신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 자산이 플랫폼에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인을 추가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이 미등록 유가 증권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게 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등록 요건 촉발을 피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신중을 기하게 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고객들이 관심을 보이는 NFT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 팀을 늘렸고 트레이딩 앱의 글로벌 확장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최고 경영자는 회사 블로그 게시물의 플랫폼에서 웹3 요소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NFT와 탈중앙화 자치단체 다오가 강력한 관심 분야이며 유튜브에서 혁신을 계속하기 위해서 웹3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추적해 왔다고 하면서 암호화폐 NFT 다오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크리에이터들과 팬들 사이의 연결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한 해였고 NF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유튜브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모회사인 구글이 암호화폐 자산 중심으로 블록체인 및 기타 연구 전담 부서를 구성한 데에 따른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구글이 이미 코인베이스 그리고 결제업체 비트페이와 함께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웬디 로저스 애리조나 주 강원 의원은 애리조나에서 비트코인을 주정부의 법정 화폐 목록에 추가하는 법안을 포함해서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내놓았는데 첫째, 애리조나 주의 모든 카운티, 도시, 마을, 학군,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서도 직원이 요청할 경우 가상화폐로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 사용에 대한 세금이나 수수료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가상화폐 소유에 대한 재산세도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스텔라 파운데이션 생태계의 책임자 저스틴 라이스는 스마트 컨트랙 출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2년 올해 말까지 완전한 테스트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생태계가 스텔라의 스마트 계약을 설정할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스마트 계약으로 스텔라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텔라는 개발자가 접근성이 가장 높은 네트워크 중에 하나로서 사용자에게 고품질,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쟁적인 블록체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이 스텔라는 돈을 저장하고 이동하기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로 프로젝트의 기본 토큰은 XLM으로 해외에 송금할 때 두 피아트 통화 사이의 브릿지 통화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음식 배달 업체인 메이투아는 서비스 앱으로 중국에서 호텔, 택시, 식당, 결제 등 다양한 일상생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다가오는 2월 4일에 시작하는 동계올림픽 동안 CBDC를 출범시키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CBDC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 국회의원들은
올림픽 선수들이 2022년 경기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앱은 작년에 6억 6천만 명의 거래 고객을 기록했고 차이나 N 결제 통합은 베이징 정부가 국가 디지털 통화를 테스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위챗, DJ.com 등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이 결제 테스트에 참여하였는데요. 중국은 2014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19년 자체 완료했고 지난 2년 동안 유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을 시험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여행 보조금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후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수천 개의 기업들을 포함하도록 확장시켰습니다. 현재 CBDC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91개국이 CBDC 개발에 착수했지만 시범 단계까지 도달한 나라는 중국, 한국, 스위스, 프랑스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미국은 현재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입법자들이 국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대신 규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금지했다가 금지 대신 규제한다라는 말을 바꾼 것인데 비트코인 하락에 이미 약간의 영향을 준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금지를 검토하는 동안에 러시아 재무부는 산업을 위한 규제 체계를 제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거래자를 감시하고 식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암호화폐 거래가 러시아의 은행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틀을 제시했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 내 암호화폐 거래가 전통 금융기관을 통해 지금에 있는 은행들이 하면 괜찮다 이런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앞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국 내 암호화폐 산업을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와 러시아 중앙은행이 디지털 자산이 금융 안정과 국가 통화 정책에 위협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러시아 은행도 이런 에너지 집약적인 활동이 러시아 의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였지만 암호화폐 채굴 활동은 아이러니하게 미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채굴 마이닝의 중심지가 되고 번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